한무숙 원작의 감정이 있는 시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이야기. 남자가 없는 전하의 집안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큰 고모로 그는 광신적인 기독교 신자다. 동생을 고발해서 법정에 서게 하고 죄의 끝을 봐야 한다면서 어린 전하를 데리고 나가 목격해 한 사람이다. 어느 날 전하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미국 비자를 손쉽게 얻어 떠날 준비를 하고 나는 배신감을 넘어 굴욕과 분노를 느낀다. 나의 회상은 부산 피난 시절부터 전하와 다시 인연이 시작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도한 지 이듬해 봄이었다. 우리는 안국동에 있는 어느 고물상에 들렀다가 원남동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전하는 예술대학 2학년이 돼 있었고 나는 미국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전하 큰 고모의 학원 사업을 돕고 있었다. 미술 전공을 하고 있던 전하는 그때부터 라이너 박사의 초빙을 받아 제딴으로는 준비를 할 양으로 박물관이니 고물상 같은 데를 훑다시 펴고 있던 나를 적지 않게 도와주었다. 물론 사진기를 준비하긴 했지만 나를 위한 전하의 그림은 그 이상의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날도 그런 일로 어느 고물상에를 들렀던 것이다. 도남문에 이르렀을 때였다. 싹트기 시작한 가로수에 자주빛이 도는 연두색 상수리를 쳐다보며 전하가 낮은 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 아까 그 백제 관음 말이에요. 난 그리면서 느꼈어요. 우린 지금 그걸 한 가지 유품으로만 취급하고 있지만 그걸 만든 사람은 하나의 의미를 그렇게 구상시킨 게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전제인지 몰라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런데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도 의미까지도. 나도 어떤 의미가 되고 싶었는데 선생님한테. 나한테? 무슨 의미지? 글쎄, 사랑일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오히려 무감동할 정도로 조용한 어조였다. 단정하게 앞으로 향한 무표정한 얼굴이 창백하게 고상했다. 지금 내 옆을 거닐고 있는 바로 이 옆얼굴이다. 추억이 너무 아프게 생생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나 하려는 것처럼 나는 이 빚진 가로수에 엉성한 그림자가 깔린 보도를 마구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하니까 전하도 마치 나의 그림자이긴 한 것처럼 말없이 내 옆을 따라 걷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맘때쯤은 둘이서 낯선 이국당을 걷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던가. 이미 7, 8개월 전부터 떠날 수속을 밟고 있었던 나는 미국에 가 있어야 했고 뒤에 올 전하를 맞이하는 준비도 갖추어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내 신체 검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말았고 그보다도 더욱 안 된 일은 달포전에 수속을 시작한 전하에게 먼저 비자가 나온 것이었다. 이제 나는 그저 슬프다. 전하를 잃을 것이라는 기우가 이 순간이 인생의 최후의 순간이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꾸만 걸었다. 전하도 역시 자꾸만 따라 걸었다. 목적 없이 자꾸만 걷고 있는데 어떻게 구부러졌다 다시 곧장 갔다가 하는 동안에 나는 그것이 내 하숙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못에 씌우기나 한 것처럼 자꾸 그 길을 걸었다. 전하도 역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무엇에 씌우기나 한 것처럼 자꾸만 나를 따라 걸었다.
그 길이 닿는 곳에서 우리는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보았던 것이다. 몇 시간이나 지난 뒤인지 거리는 저녁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어디로 가고 있었다. 우리는 길을 가고 있었다. 보도에는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고 전차, 승용차, 트럭, 자전거 등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면서 왠지 무성영화 마냥 음향이 없는 풍경인 것이다. 사위가 이렇게 자욱한 것은 날이 흐리기 시작한 까닭인가, 저물어 온 까닭인가. 저기 켜져 있는 저 붉은 불은 왜 또 이렇게 앓고 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눈에 설다. 세계가 변해버린 것인가, 내 자신이 변한 것인가. 마치 외부에서부터 조여들어오는 것 같은 공포같이 강렬한 관능의 환희. 이윽고 있는 대로의 모공으로부터 자신이 새어 빠져버릴 것 같은 허탈감, 그것일 것이다.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전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흐리무리한 광선 속에 단정한 얼굴이 창백하게 떠있다. 미동도 하지 않는다. 커다란 눈이 텅 비었다. 그러면서 불타고 있는 것이다. 정신을 돌리고 보니 타고 있는 차가 서 있는 것이다. 교차로다. 가운데 교통순경이 서 있는 장난감 같은 집. 그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교통사고가 난 모양이다. 홍수를 이룬 차들 가운데 한층 높다란 차들이 머물러 있다. 역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좀 더 자세히 보고야 그것이 여자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차라는 것을 알았다. 푸른 수의를 입은 20명가량의 죄수들이 웅성거리며 앉아있는 둘레에 장총을 겨눈 자세로 간수가 2명 지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전하! 옆에 앉았던 전하가 괴이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내 무릎 위에 쓰러져 왔다. 이윽고 사시나무처럼 파르르거리며 딱딱 맞히는 이새에서 같은 말을 밀어내듯이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숨겨주세요. 절 좀 숨겨주세요. 빨리, 빨리. 그러나 전하는 영영 거기서부터 놓여져 나오지를 못했다. 그녀는 푸른 수의를 입은 여수들의 모습에서 죄의 실체를 본 모양이었다. 저 좀 보시오, 선상님. 나는 언뜻 정신이 들었다. 어지간히 때가 묻은 흰 환자복에 수건을 내려 쓴 50가량의 부인이다. 아까서야 경무대에서 기별이 왔지 않겠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게라고요. 부인은 손을 입에 대며 고개를 꼰다. 가슴은 환자복 앞단추가 하나씩 엇끼어져 보기에 거북살스럽다. 젊었을 때는 아름다웠으리라. 오뚝한 콧날에 눈자욱이 꺼지기는 했으나 고운 눈매다. 대통령 부인을 자칭하는 이 과대망상증 환자와도 어느덧 나는 낯이 익어 있었다. 네, 그러십니까? 감축합니다. 근데 말씀이에요. 글쎄 나라 일은 그렇게 모든 것이 까다로운 게비요. 대접해드릴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그것이 또 어지간히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게비요. 일은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걱정되시겠군요. 우선 이걸로. 급하니까 사양한 개시오. 허나 치부에 두시오. 내 훗날 몇백 껍질 허리다. 에? 영감을 만나거든. 에? 나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해 밖으로 나갔다.
아까보다도 더 맑아진 햇살이 회전 의자에서 물러가고 있었다. 나는 손을 도로 안주머니 속에 넣었다. 그리고 좀 전에 동전을 꺼낼 때 묻어나온 엷은 크림빛 종이 쪽지, 비자를 도로 거기다가 간수했다.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은 어저께 일인데 실감이 들지 않았다. 무슨 장난같이만 여겨지는 것이다. 몇 달 이것 때문에 미쳐 다녔었다. 그야말로 속알 때 말갈 때 다 쫓아다녔다. 지금 와서, 아주 모든 것을 단념한 지금 와서 잘못이나처럼 떨어져 온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내 자신이 재심을 받고 다시 결제를 신청한 사실조차가 생각히지 않아 이 오히려 당연한 필연이 우연 같게만 여겨지는 것이다. 이윽고 우연은 나에게 어떤 기적을 바라게 하는 것이다. 우연이란 미신성을 띠는 법이다. 이것이 아귀를 쫓는다는 부적이 되어 나를 찾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군요. 봄이라서요. 가운을 입지 않은 닥터김은 어딘지 거북해하는 눈치다. 말이 끊어져 침묵이 왔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좋죠? 좋다기보다 글쎄 아름답군요. 하지만 좀 불안의 미랄까요? 나는 몸을 뒤로 젖혀 되도록 그림을 멀리 해보았다. 나는 이런 그림을 본 일이 없었다. 억지로 말하면 그것은 의식의 시면에서 일어난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바탕에는 남김없이 푸른 빛이 들도록 농후하게 검은 빛이 깔렸는데 레드와 은빛이 서로 얽혀 또아리를 틀며 몸부림을 쳤다. 공포와 쾌감과 죄스러움의 불안한 교착. 그 위를 칼끝 같은 섬광이 무슨 구원이나처럼 새하얗게 번뜩이고 있는 것이다. 미스 윤의 그림입니다. 한결 평정해진 전하가 무료함을 달랠 수 있도록 화구를 갖다 준 것은 지난번의 일이었다. 아무튼 전하가 다시 그림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지금의 나에겐 눈물겨웁도록 고마웠다. 그래, 그림을 그립디까? 닥터는 무슨 중대한 질문이나 받은 것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한참 만에야 뜻하지 않았던 말을 꺼냈다. 구라파에선 굿잘 환자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답니다. 통계적으로 봐서 남자 환자는 괴짝이라든가 주머니 같은 걸 많이 그리고요. 여자 환자는 그렇죠. 버섯, 칼. 그의 안경이 번쩍했다. 약간 외면을 한 것이다. 나는 가슴이 확 달았다. 그런 것들이 정신분석상으로 보면 성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자 환자는 특히 다소 음해진다는 것은 몇 번 드나드는 동안에 얻은 지식이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그림에서 받은 불안의 정체가 어렴풋이 짐작되며 왠지 전하가 한없이 애처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젊은 전하의 그림이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참기 어려웠다기보다 그런 그림을 그린 그녀가 오히려 진지하게 자신을 응시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렸던 것일지 모르겠다. 꼭 만나고 가시렵니까? 닥터김이 무엇을 암시나 하려는 것처럼 내 눈을 정면으로 들여다본다. 그 흔들림 없는 눈길에 나는 마음이 비틀거렸다. 여기까지 와서 그녀를 만나지 않고 간 일이 있었던가? 며칠 전 큰 고모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래, 이 그림을 그리던 날이군요. 닥터의 소리가 까맣게 들렸다. 등뼈가 한꺼번에 무너져 쏟아졌다. 닥터의 소리가 거푸 건너와서 마지막 칼부림을 했다.
봄이라서요? 봄이 정신병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나는 알고 있었고, 또 이 정신병 의사가 봄이라서요 하는 의미를 나는 잔인하도록 또렷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힘없이 일어서서 모자를 썼다. 이윽고 그 돌멩이 투성이의 마당을 걸어 나왔다. 문간에서 왠지 담배 생각이 나서 걸음을 멈추고 포켓 속에 손을 넣어보았다. 그러나 진찰실에 두고 나왔는지 담배 봉지는 만져지지 않고 빳빳한 종이만이 손에 잡혔다. 비자. 내 머릿속에서 화폐개혁 후의 구화가 한 장 뱅그르 돌았다. 뒤이어 누구한테선가 들은 어떤 일본의 악덕 상인 이야기가 상기되었다. 북만주 시베리아를 훑다시피 하며 가진 악독한 짓으로 그에게 돈을 번 그가 트렁크 몇 개에다 가득 루블화를 채워 고국으로 떠나려던 아침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그 몇 개의 트렁크를 들고 미친 듯이 네거리로 달려가서 그때껏 모아온 돈을 바람에 날려버렸다고 한다. 못을 꽂아 심은 병원 문을 나오면서 나도 그 악덕 상인과 같은 흉포한 충동이 자꾸만 고개를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무수 권작의 감정이 있는 시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